안녕하세요. 김환정수학학원 김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겨울학기에 어떤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내드리고 이제 수업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이때 공통수학2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미적분 1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 역시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 수업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2 S반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고1 S2반 진행 예정입니다. 또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날 고1 A2반 진행될 예정이고요. 고1 A2반이 이제 1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서 30분 정도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2시부터 6시까지 매주 토요일날 정기 보강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수학2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2 특강은 주 대상 학년이 예비 고1 학년이고요. 입학 테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신청을 주시면 바로 수강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정석, 기본 정석으로 진행이 되고 RPM과 계백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중에서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 수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수학2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경우 저희가 학기 중에 계속 공통수학 1에 대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 텐데 뿐만 아니라 겨울학기에는 미리 공통수학2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통수학2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에 꼭 같이 수강을 해주면서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통수학2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적으로 앞부분, 기하 부분은 조금은 공식을 외웠는데 뒷부분 집합이나 명제부터 힘들다거나 또는 뒤에 넘어가서 함수가 아직 정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친구들 꼭 수강하면서 저랑 같이 개념 정리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이해를 통해서 내신 문제풀이까지 제가 이어지게끔 설명을 해줄 예정이고요. 단순히 기본 정석과 RPM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준비해 놓은 시험지라던가 자료들이 굉장히 내신 연계성이 높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문제풀이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외우고 그대로 풀고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연습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 1 특강입니다. 주 대상 학년은 예비 고1과 예비 고2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역시나 입학 테스트는 따로 없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학생들도 혹시나 미적분 1 수강을 하고 싶다면 학년 제한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번에 수투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기본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교재는 기본 정석과 RPM 그리고 계백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수 과정까지는 공부 완료한 후에 다음 과정 선행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수 과정하고 미적분 1하고는요 연계성이 사실은 크게 있지 않아요.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수학 1에 나와 있는 다항 함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대수 수강이 필수는 아니고 미적분 1만을 공통수학 어느 정도 같이 진행이 되어 있으면 대수랑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적분 1에 대한 필수 핵심 개념 정리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따로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주면서 수업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넘어서 수능까지 가져가야 할 필수 내용들도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제 특강의 경우에는 학년이 무학년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이 이제 수학을 이제 좀 놓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었는데 이 기본 특강 같이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평가원 문제들 15번을 풀고 연습이 돼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념 정리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능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 준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적분 1에는 사실 크게 나눴을 때는 난이도와 구성이 좀 상단계로 좀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고2 S반. 저는 우리 학원에서, 우리 김현정 수학 학원에서 항상 S반을 담당을 하고 S반에 맞는 성적을 열심히 내고 있다라고 자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고2 S반은 예비 고2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규반이다 보니까 입학 테스트 필수로 진행이 됩니다. 또 교재는 고쟁이와 교육청 평가원 선별된 자료가 나가게 될 거예요. 고쟁이 경우에는 고1 때는 그래도 내신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교재였었고 계속 많이 연습했던 교재여서 계속 꾸준히 문제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고2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육청 평가원 문제에 대한 내신 연계성이 높게는 6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고쟁이만 계속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쟁이에다가 교육청 평가원 선별 자료 이렇게 따로 제가 프린트로 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쟁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기 중에는 거의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저랑 고쟁이 교재 완전하게 연습 1, 2, 3 스텝 9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동시에 학기 중에는 오답 프린트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대수 내신 수업에 대해서도 이제 대수가 우리가 선행으로 배웠을 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양한 문제풀이들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가장 트렌디한 내신에 적합한 심화 문제풀이. 이제 매년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들도 그렇고 내신에는 그 해에 그 시대에 맞는 문제들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저는 계속 고등부 내신을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가장 트렌디하게 내신에 적합한 문제들을 가장 편안하게 연습시켜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수능 대비 따로 준비를 하면 너무 힘듭니다. 내신 대비를 충분히 열심히 해준다면 수능 대비라는 게 따로 없어요.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되는 그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까지 고려한 심화 문제 풀이 연습 계속 들어갈 거고요.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내신 대비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한 풀이. 또한 평가원이나 수능으로 넘어가서는 이 제한 시간 내에 새로운 유형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거를 같이 연습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맞춤 개별 코멘트 1대1 코칭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보강 시간 때 조금 더 옆에서 본인의 풀이들을 제가 같이 첨삭해가면서 연습을 할 예정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철저한 오답 관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1 S2반입니다. 요일은 화목에 구성되어 있고요. 예비 고1 학년, 이제 현재 중3학년,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고1이 되는 그 학생들이고 입학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정규반이다 보니까 꼭 입학 테스트를 보고 들어올 수 있고요. 교재는 역시나 고쟁이,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원 선별 자료들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문제들이 그 해 그래도 항상 고2 3월 모의고사까지는 적용이 돼서 내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연습들이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1회 내신 수업이 될 거고요. 심화 문제 집중 해설 및 목표 등급 안정화. 아직 시험을 안 봐서 사실 등급이 이제 좀 추상적으로 난 몇 등급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 목표 등급 이룰 수 있도록 맞춤 플랜을 짜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2 내신, 고1 내신, 고등부 내신을 제가 계속 담당을 해주다 보니 학교별 맞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림푸스 유형이라던가 올림푸스 고난도 또는 학교 자체 부교재에 대해서 다양한 변형과 숫자를 바꿔서 조금 해당 유형에 대해 집중적인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1 A2반입니다.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학 테스트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1 S반의 경우에는 3스텝에 조금 더 치중된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고1 A2반은 조금 더 2스텝에 집중된 문제들을 더 많이 연습하게 될 거예요. 공통수학 1 내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한 시간 내에 풀이가 완성이 꼭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에 맞는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연상력 강화시켜야 될 거고요. 단순히 해당 문제만 계속 외워서 푸는 중학교 때랑은 굉장히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습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유형별 맞춤 해설, 어떠한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좀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주말 보강으로 부족한 부분 없이 주 단위의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줄 텐데 그 주 단위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는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고 고등부에서 내신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선 논리적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고등 내신은요 절대 외워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해당 개념과 핵심적인 몇 가지는 외워야겠지만 그거를 내신에까지 이어지려면 연결고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논리적 구성 요소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풀이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다양한 풀이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시험장에 갔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자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랑 공부한 친구들 중에는 수포자가 없다라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수학에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수학에 흥미가 새로 생길 수 있도록 수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저에게 오시면은 연습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략적인 분석과 다양한 맞춤 해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항상 학생들의 부교재와 시험지 그리고 학생의 평소 풀이법까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 해설들을 계속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재구성해서 다양한 실제 시험 적중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에게 제공하게 되는 마지막 프린트, 마지막 직전 보강 프린트에서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고맙게도 그거는 그동안 친구들이 저랑 같이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 나온 결과고요. 저는 항상 적중률 높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정규 보강 시간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저랑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교들이 또 있는데 이 조교들 제 옛 제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교들 바로 투입해서 클리닉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보강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좋은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통수학2 특강에 대한 이제 맛보기 영상으로 1단원 간단한 개념 정리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통수학2 먼저 바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수학2는 제 기준으로 크게 세 분류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첫 번째, 기하.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표현을 했지만 결국 도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명제. 학생들이 이제 선행으로 배울 때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힐링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국어스러운 수학이 되기 때문에 좀 불호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잘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수가 어떤 종류가 있고 함수를 뭐 아무거나 함수로 하냐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그 룰들을 조금 배워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우리 간단하게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다항 함수를 그 넘어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기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도형을 의미합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년 뭐 내내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도형들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배운 도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포인트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하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타이틀은 이 우리가 배운 도형들이 결국엔 좌표상으로 표현이 된다. 이 좌표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 평면 좌표. 사실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원,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좌표 평면에 그려지기 위해서 요소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평면 좌표부터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공간을 좀 잡아놨으니까 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정리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들이 모여서 면. 이제 면 중에서도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점, 선, 면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것들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까지 정리를 해주면은 공통수학 2 앞부분에 기하 내용이 정리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이동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이나 직선이나 원까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져야겠죠. 자, 그럼 인트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도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잡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좌표상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전 가장 쉬운 단계 1차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차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차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뭐 없는 거야. 가로 세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왼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문자를 드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제가 위치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까지 잡았으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라는 답변에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긴 정해져 있어요. 1차원에서 수학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이 무조건 큽니다. 오른쪽으로 우리가 수직선 그렸던 걸 생각해보면 0 기준으로 오른쪽에다 보통 양수를 썼죠. 그게 정답이고 오른쪽이 더 큰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차원에서도 이렇게 위아래로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아래에서도 표현을 한번 할 건데 이번에는 C하고 D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만 C하고 D가 있을 때 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위아래에서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위에 써놓는 게 항상 큽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결국엔 X축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결국엔 Y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 좌표 평면이 시작됩니다. 좌표 평면, X축과 Y축으로 표현된 이 좌표 평면이 표현이 되는데 직선을 좀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좌표 평면까지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좌표 평면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떠한 점이 있고 어떠한 점이 있으면은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좌표가 A, B다. 이 녀석의 좌표는 뭐 C, D다.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순서상으로 읽어주게 될 텐데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좌표상으로 표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리를 알아야 돼. 길이를 확인하고 싶거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양수, 음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 이게 이 녀석의 길이가 돼. 예시 한번 살짝 봐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이고 여기가 5였어. 요만큼의 길이 우리 4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에서도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큰 거 제가 D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에서 C를 빼주시면 길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과정 들어오면서 조금 더 내용을 디벨롭을 시켜볼게요. 이게 만약에 좌표,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상에서 우리한테 위치를 알려줬다면 참 고마운데 그냥 대뜸 A하고 B의 크기 비교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A하고 B의 길이를 표현해달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C하고 D가 수직선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길이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냥 빼면 돼. 근데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누가 큰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 자, 그랬을 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절대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값 이렇게 표현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길이가 실제로 우리는 D가 더 큰 거를 알기 때문에 요거의 내부의 값이 음수값이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C-D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정리해주면 결국 D-C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 표현 가능하고요. 핵심 요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사실 좌표상에서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었거든. 좌표상에서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이제 체감상 한번 느껴보시면 대각선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할 텐데, 자,
공식은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공식을 너무 무지성으로 외우시면요, 다양한 방법에서의 활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드리는 과정을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X의 좌표는 이 녀석과 똑같이 C가 나오시면 되고요. Y의 좌표는 이 녀석과 똑같이 B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 B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요만큼의 길이 절대값 A-C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절대값 B-D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나왔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그 녀석은 이 빗변의 길이가 될 텐데 이 빗변의 길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은 이 녀석의 제곱 A-C의 제곱 플러스 이 녀석의 제곱 B-D의 제곱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증명이 된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증명이 되고 나면은 우리 정석책에 보시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 1-1번에 1번 봐보시면은 A의 좌표는 1,2라고 알려줬고요. B의 좌표는 4,5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3x 플러스 y가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한테 이제 이 공간상에 뭐 어느 점이 있어. 이 점이 있고 난 이 녀석을 지금부터 C라고 잡을 거야. C라고 잡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잠깐만 잡아볼게. 그리고 1,2 나 느낌상 여기가 좋아서 여기에 A에다가 1,2라고 잡고요. 여기다가 이제 4,5 B 4,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앞서 연습을 했던 요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최종식은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같다라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랑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때 AC의 길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 그 다음에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시면 될 거고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룰이 생깁니다. 어떤 룰이냐? 이 점은 사실 어떠한 직선 위의 점이래. 약간 요런 직선 위의 점이래. 그럼 대입을 해주면 또 성립을 해줘야 되니까 3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로? 2로 나와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정리해 주시면 바로 정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같이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특강 수업 오셔서는 조금 더 다양한 풀이들과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단순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을 얘기를 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거리까지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강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